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오늘 2.4% 빠졌습니다. 62평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22평과 62평의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실적도 좋은 부분으로 그렇죠, 확인이 됐죠.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걸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매매할 때 주식시장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특징이 뭐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선반영하는 구조를 이해했을 때 7월 달에 하락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반등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25만 원을 넘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이닉스가 AI 시대가 딱 도래했다고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적자였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여기까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 적자를 봐왔었던 모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됐었던 게 23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먼저 실적이 좋아졌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많이 파는 건 이때까지는 H100이었어요. H100. 그러면 이 H100에 들어가는 HBM이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바 있죠.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24년도의 예상 실적 23조입니다.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다른 유튜버들 뭐 얘기할 때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1분기의 실적이 2조 8천억, 2분기의 실적이 5조 4천억. 자, 그러면 23년도에 주가 얼마나 올랐나요? 2배, 100%. 그쵸? 그리고 나서 24년도에도 주가 많이 올랐죠.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랐으면은 3배 정도 주가가 그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3배 오른 것에 첫 번째 바닥을 뚫고 100%가 올라온 부분은 적자 구간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의 개선세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부분이 나왔고 실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1분기, 2분기 때 나왔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 폭락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폭락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도 같이 빠졌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다 올라와서 다시 신고가 구간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다시 못 돌파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AI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니까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반영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징까지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요거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이닉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반영한다고. 뭐보다 실적보다 주가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럼 주가는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상황, 즉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선 뭐가 나왔죠?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쭉 빠졌죠. 왜? 실적 개선이 됐으니까. 그쵸?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그럼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25년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들을 하이닉스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죠. 그쵸? 25년도 계속해서 매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50%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AI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세계적으로 3분할이 되어 있죠. 3분할.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 TSMC가 이 설계한 부분을 찍어주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여기 HBM을 공급하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못 만듭니다. 그쵸? HBM, 하이닉스의 HBM을 대체할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3대장이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1등으로 올라섰죠. 어쨌든 뭐 삼성이 뭐 나중에 하든 간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선반영한다 그랬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알 수 있다. 왜? 미국 시장도 선반영을 하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와 있으니까. 자,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 이야기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이닉스가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어디까지 올랐어요? 25만 원. 그쵸? 2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예요? 20만 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25만 원. 그럼 여기서 떨어졌을 때는 실적 확인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맞은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실적 확인이 됐죠. 실적 확인되면서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부분은 어디서 본다? 엔비디아에서 본다. 엔비디아 지금 어떻다? 선반영된다 그랬어요. 신고가 넘어갔. 그쵸?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된다. 자,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한 달 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7천억 정도의 매수 물량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가격상 싸죠. 그래서 일부 물량을 뭐 삼성전자에 뭐 들어가거나 흔히 얘기하는 뭐 롱숏, 그쵸? 이런 부분들이 살짝 쉬어간다거나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거지, 삼성전자가 싸다고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사는 그런 그 메이저 투자자들은 절대 없다는 거.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수 구간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선행지표가 뭐 어떤 뭐 차트를 보고 매매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선행지표가 뭐예요? 엔비디아다. 그쵸?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을 때는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왜? 실적에 선반영하니까 뭐가? 주가가.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가격대를 잡아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 그렇죠. 전부 다 이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실적 좋아지는 거 확인하면 늦어요. 그래서 실적 좋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때요? 실적이 좋다. 알테오전 어때요?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엄청 강하죠. 하이닉스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여기 막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자, HBM 관련돼서 다른 종목군들, 하이닉스의 강세를 보고 연초에 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 DI. 그렇죠? 어때요? 매수매도 모두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죠. 어때요? 25% 15%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 쭉 올려서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삼성전자는 내리고 하이닉스는 오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는다.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는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이닉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코멘트를 하고,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군들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바이오 쭉 올려서 보면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 뭐 바이오 종목군들 모두 다 신고가를 돌파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보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소통방에서 진행이 됐었던 내용이니까, 매매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하이닉스의 실적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최근에는 시장 관련돼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찍어 누르더라도 미증시 엄청나게 강하죠.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먹지 못하면 미증시는 높고 조정이 들어올 텐데 한국 시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 하락할 때는 한국 시장 떨어지겠죠. 지금 돈을 먹어놔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렇게 제가 매매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 마찬가지,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요, 그쵸?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16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해놨으니까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그쵸?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렸다면 이 내용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매도하는 구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뭐 주가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행지표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다. 엔비디아의 주가까지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내용 받아가시면 되니까 그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을 연말에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 종목 딱 찝어갖고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